근데 한덕수는 시간을 끄는, 특히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시간을 끌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시간을 끌 이유가 있나? 아니 내란의 공범이니까요. 내란의 사태의 공범이니까. 정리가 최대한 늦어지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하고요. 아. 시간을 끌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이걸 완전히 분탕질을 해서 보수 언론이 들고 일어나면 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럼 자기들도 직무복귀되고 오히려 내란 범죄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덕수도 사실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까? 하죠. 그래요? 전 한다고 봅니다. 근데 야. 뭐 그런 이제 구체적인 계산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이 사람은 뭐 처음부터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뭐 많은 분들이 드렸습니다만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이지 않습니까? 기회주의자로 보입니다. 예.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적 처신을 하는 인물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총리를 이쪽에서도 한 번 하고 저쪽에서도 한 번 하고 이렇게 뭐 이 그쵸. 시대를 초월하여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장관과 총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잘못하면 근데 감옥 가는데 이번에. 그렇죠. 그렇기도 예. 한데 그렇기도 하거니와 더군다나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정권의 사람인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못하면은 뭐 내란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처지이고 그렇죠. 뭐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내란의 공범인데 일단 계엄이 됐을 때 부서 서명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내란의 네. 공범인데 실제로 그러한 법적 책임을 실제로 지게 되느냐는 지금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후에 들어설 정권과의 본인의 관계는 또 어떨 것이냐. 여러 가지를 놓고 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판단하려면은 아무래도 여러모로 뭐 시간을 끌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겠죠. 그냥 다음 정권 때 그러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여기에서 시간을 안 끈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끈다고 하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리고 혹시나 굉장히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나 또 뭐 총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조용히 은퇴를 한다. 그게 최선의 카드란 말이지.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나머지 카드들은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랑 타협을 하지 않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제2나 제3의 어떤 차선책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선은 지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사람은 아니야. 기회주의자들 특유의 머리 좋은 사람이면 차선과 차차선을 선택을 할 거란 말이지. 최악은 선택을 안 할 거란 말이지. 최악은 깜빡하는 거지. 그러면 차선이나 차차선은 타협밖에 없어. 네. 타협은 어떤 수준에서 어느 시점에 하느냐.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럼 민주당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이게 한덕수가 지금 시간 끌기를 하면서 뭐 권성동이랄지 국민의힘이랄지 뭐 이쪽 눈치를 봐주는 척은 하지만 그리고 양곡법을 비롯해서 6개 법안 뭐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보름? 일주일? 요 안에 태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포지셔닝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기회주의 성향이 있고 또 참여정부에서도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자기 살 길을 마련해 보려고 민주당과의 뭐 고도의 타협을 물밑에서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런 의심도 들어요. 윤석열의 지금 권한이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윤석열이 전화를 안 하고 있을까요? 한덕수에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한덕수와는 공범 사이인데 내란 공범 사이고 공모도 뭐 했을지 여부를 우리가 수사를 해봐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탄핵당했다고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핸드폰으로 한덕수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의 타협도 열어놓고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내란의 공범으로 내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과연 나 감옥 안 가겠는가? 난 감옥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덕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감옥 갈 가능성은 꽤 높은 높지. 거죠. 공범이니까. 꽤 높지. 왜냐하면 윤석열 다음으로 내각에서는 한덕수가 2번째로 갑니다. 예. 그 다음이 이상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김용현은 미리 갔고요. 예. 직접 주요 임무 실행자니까.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 구성원 중에 감옥을 보낸다면은
굳이 뽑자면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정도 갈 거거든요. 박성재. 뭐 박성재까지 예, 4명 정도. 예. 아니 뭐 우리 대통령실에서야 뭐 김주현이나 뭐 이완규 이런 사람들도 또 수사해서 이제 가겠죠. 그 휴대폰 없앤 사람들도 그렇죠. 이상하지. 가겠죠. 그래서 예. 저는 한덕수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의 그립이 낮았을까? 전 거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어떤 세력이나 사람이 수세에 몰렸어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같은 이런 자들이 수세에 몰렸어도, 그러니까 뭘 되게는 못해도 누구 망하게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 사람 아닙니까? 한덕수라는 사람은. 그러네. 뭐 윤석열 정권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용산에 있는 인사들이나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 한덕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어요? 그 과정에 뭐 한덕수가 뭐 잘못한 게 뭐 하나도 없겠습니까? 같이 뭐 짝짝꿍하면서 뭐 한 게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가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살 길을 찾는 과정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를 배신하고 막 달려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뭐 목줄이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의 안전선을 갖고 있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민주당이랑 뭔가를 이 어떤 국민의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민주당과 무슨 대화나 뭐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그렇죠. 신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정 협의체를 민주당이 만들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덕수는 하셨잖아요. 예. 이걸 왜 하겠습니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오늘 거부권 행사했지만 본인이 행사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거기서 좀 대안을 얘기를 하고 무슨 다른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눈치가 있는 겁니다. 한덕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건데 여당이 동의를 안 하니까 결국은 밀려서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한 거거든요. 모양새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한덕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탄핵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좋아 그러면 탄핵은 하지 않고 지켜보겠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여지를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무슨 뒤에서 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가 어디까지 하는지 지켜보겠어라는 게 어느 정도 어디까지 그러면은 이 여지를 두고 움직이는지를 보겠어. 얼마나 그 협조적으로 나오는지를 보겠어. 얼마나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 끌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로 협조하는지 보겠어.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국민의힘과 윤석열로부터 뭐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내란 특검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사법부랑 바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직 총리가 사법부랑 바터를 하고 민주당도 뭐 사법부랑 바터를 해서 야 한덕수는 봐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쵸? 이미 그 예. 내란을 도모할 때 음. 결국 핵심은 비상계엄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이 정한 절차를 다 어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탄핵 사유이면서 동시에 별개의 절차인 형사소추에서도 윤석열과 만약에 미리 사전에 알았더라면 예를 들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런 얘거든요. 미리 사전에 안가로 불려가가지고 지시를 따로 받아가지고 그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덕수는 미리 그 전에 몰랐을까요? 전 알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전 한덕수는 내란 공범이다. 전 그렇게 규정을 하고 내란 공범이 지금 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도 상당히 비정상 상황이고 제2, 제3의 내란을 우리가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 당장 군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자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 내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까지도 이 내란 공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를 전 민주당이 좀 공론화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덕수에 대해서는. 고민스럽네. 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제 그 처신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냐. 시작하자마자 그거부터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패를 만들지 마라. 시계를 만들지 마라. 예, 누구처럼 되지 말자. 황교안처럼 안 되려 안 되려고 황교안의 전례를 그러는구나. 만들지 마라. 예. 욕을 먹기 싫다. 예, 그리고 바로 이게 이 권한대행이 시작되기 전에 이게 내 마지막 공직이다. 이렇게 워딩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혹시라도 권한대행 거치고 이 나이에 대권 간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벌써 딱 풀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은 안 그렇죠. 해요. 예. 그런데 꼭 권한대행을 하면 옛날에 네. 황교안도 그렇고 네. 물론 황교안은 그 전부터 이제 대권주자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권한대행을 하면 그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가 이상해지는 게 분명히 또 있긴 하거든요.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어쨌든 이 사람이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뭐 권한대행이어서 대통령이 된다 이게 아니고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처신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기회주의자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주의자라는 속성이 분명히 여러 가지의 나쁜 점들을 만들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종류의 좋은 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야, 근데 야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집권 여당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많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다그쳐서 너 잘못하면 공동 정범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계속 다그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특검과 사법부가 결정할 건데 니들이 뭐 권한도 없잖아. 한덕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고 나를 뭐 봐줄 수가 있어? 봐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아니면 나를 더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다 사법부가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타협적으로 유화적으로 야 이거 해주면 우리가 뭘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눈에 드러나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민주당이? 근데 본인이 지금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패 만들지 마라 그러고 시계 만들지 마라 그러고 나는 이게 마지막 공직이라고 하고 뭘 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권한대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겁니다. 권한대행을 하고 싶고 이 노인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요. 권한대행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 명예든 뭐 재산이든 뭐든 간에 감옥 안 가고 슬그머니 잘 은퇴해서 이제 조용히 잊혀져서 사는 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 여건을 민주당이나 대신에 내란 특검이랄지 김건희 특검이랄지 무슨 헌법재판관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 임명의 신속 처리랄지 뭐 이런 것들과 바꿀 수 있는 뭐 어떤 이 레버리지가 민주당이나 야권이나 국회에 있는가 그게 궁금하다는 이 거예요. 사람은 예. 권한대행을 무사히 마쳤다라는 요게 예. 사실은 나중에 그게 뭐 법적으로든 어디 잡혀가는 거든 뭐 그게 감옥에 가는 거든 나중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뭘 하는 거든 간에 자기가 중요하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뭔가가 된다고 지금 뭐 여기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기에게는 중요한 어떤 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권한대행을 할 수 있게 지금 만드는 중요한 어떤 고삐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 민주당이 만약에 권한대행 하면 안 돼라고 하면 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 그런 조건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를 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한덕수에게 뭐 좋은 게 한덕수라는 사람에게 뭐 좋은 걸 안겨줄 수는 없겠지만 망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서로 간에 망하게 할 수 있어.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 그러네. 요 울타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참고해서 볼 필요는 있다. 한덕수와 민주당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는 할 수 있네. 민주당도.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물론 뭐 국민의힘 같은 수구탱이 세력도 있습니다만은 그 언저리에 기생하는 이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나라가 저는 더 망가졌다고 봅니다. 특히 고위 관료들 이번에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친일 때도요. 친일파들이 나라를 망친 건 맞는데요. 그 주변에서 밀정 노릇하면서 기회받던 놈들이 더 나라를 더 망가뜨렸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친일파는 사라졌지만 밀정의 후예들은 지금까지 남아서 어디선가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탄핵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국민의힘 12명 뭐 협상해가지고 끌어냈습니까?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냥 여론으로 밀고 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요 민주당이 전략 전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략을 세우는 것과 기회주의자들과 타협과 협상하는 걸 전 헷갈리면 안 된다고 보는 게 기회주의자와는 타협과 협상하면요 기회주의자가 이겨요. 왜 기회를 보는 사람이고 그렇지. 원칙을 가지고 협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끌려가다가 또 망하는 거거든요. 저는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행동해야 되는 건 맞다. 근데 그 전략이라는 것이 한덕수 같은 기회주의자들과 협상을 해서 뭘 하려고 하면 전 한덕수가 이긴다고 봅니다. 패를 다 한덕수가 쥐고 있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